새벽 4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58세 박철수 씨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찬밥으로 급히 아침을 때웁니다. 가족들이 깨면 안 되니까 모든 동작이 조심스럽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작업복을 입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거칠어진 손, 굽은 어깨.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현관에서 안전모를 챙기며 잠시 거실을 바라봅니다. 소파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몇 년 전 막내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건설 현장으로 향합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쓸쓸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길을 20년 넘게 다녀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현장에 도착하면 다른 아저씨들이 벌써 와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철수야, 어제 허리 괜찮다며? 그래도 일은 나와야지. 집에서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 서로의 아픔을 알기에 위로보다는 격려를 건넵니다. 중장비 소음이 시끄럽게 울리는 가운데 철수 씨는 오늘도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습니다. 아저씨,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 생각하셔야죠. 젊은 현장 감독이 걱정스럽게 말하지만 철수 씨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쉬는 것은 사치입니다. 하루 일당 8만 원, 한 달에 나오는 날을 계산해도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점심시간 그늘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아내가 싸준 김치와 계란말이 몇 조각이 전부입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에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30대 초반, 둘째 딸은 20대 후반, 막내 아들은 대학생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큰아들은 아직 변변한 직장도 없고 둘째 딸은 결혼 생각만 하고 있고 막내는 학비와 생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철수 씨의 작업복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데 너무 자주 쉬면 눈치가 보입니다. 아저씨, 좀 천천히 하세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하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삽을 듭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저녁 6시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온몸이 쑤시지만 오늘도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작업복을 털어내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내일 또 만나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는 피로가 몰려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가 무겁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서 세 자녀가 각자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컴퓨터 게임 중이고 둘째 딸 지혜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막내 준호는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인사는 건성으로 받았습니다. 철수 씨는 씻지도 못하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여보, 힘들었죠? 아내 순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괜찮아. 별일 없었어. 하지만 순희 씨는 남편의 지친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부쩍 늙어 보이는 남편이 걱정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았지만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아빠, 용돈 좀 주세요. 큰아들 민호가 입을 엽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철수 씨는 지갑을 열어 3만 원을 꺼내줍니다. 오늘 일당의 거의 절반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미안해. 아버지가 많이 못 벌어서.
민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받아 나갑니다. 아빠, 제 결혼 준비는 언제 해주실 거예요? 둘째 딸 지혜가 물어봅니다. 남자친구 가족들이 예단금과 혼수 준비를 계속 물어본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아버지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언제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집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데 철수 씨는 답답합니다. 어디서 그런 큰 돈을 마련할지 막막합니다. 아빠, 저도 생활비가 부족해요. 막내 준호도 말합니다. 대학 등록금도 부담인데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줄 여력이 없습니다. 준호야,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면 어떨까?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데 왜 저만 알바를 해야 해요? 아이들의 말에 철수 씨는 한숨이 나옵니다. 다른 집과 비교당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무능해서. 무능한 게 아니라 노력을 더 해주시면 안 되나요? 친구 아버지들은 다 회사 다니면서 월급도 많이 받으시는데 민호의 말에 철수 씨는 가슴이 아픕니다. 20년 넘게 매일 현장에 나가는 것도 노력이 아니라는 건가요? 얘들아, 아버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거야. 아내 순희 씨가 남편을 감쌉니다. 엄마는 모르셔서 그래요. 솔직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지혜의 말에 철수 씨는 숟가락을 놓습니다.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친구들 아버지들은 용돈도 많이 주시고 좋은 것도 사주시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돈 없다고만 하시잖아요. 준호의 말에 철수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20년 넘게 매일 일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일한 건 인정하지만 결과가 이거잖아요. 우리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가난해요. 아이들의 말에 철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배 안 고파. 먼저 들어가겠다. 철수 씨가 방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계속합니다. 아빠 왜 저렇게 예민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방 안에서 철수 씨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쉽니다. 아이들을 위해 20년 넘게 고생해 왔는데 정작 아이들은 자신을 무능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자신이 무능한 아버지일까요? 다른 아버지들처럼 좋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할까요? 침대 밑에서 낡은 박스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과 몇 가지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매일매일의 일당과 지출이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일당 8만 원, 민호 용돈 3만 원, 지혜 화장품 2만 원, 준호 교재비 5만 원. 계산해보니 오늘도 적자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습니다. 수첩 뒷부분에는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적금 통장 번호들과 어떤 주소,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들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시간이 되면 보여주자. 무엇을 말하지 말자는 걸까요? 무엇을 보여주자는 걸까요? 밤 10시쯤 아내 순희 씨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이들이 그런 말에서 속상하죠? 순희 씨는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애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내가 정말 무능한 아버지인가 봐.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하지만 결과가 이거잖아.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없으니까. 순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로 가득한 손이지만 그 손으로 20년 넘게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여보, 그런데 요즘 뭔가 숨기는 일이 있어요? 무슨 숨기는 일? 가끔 혼자 뭔가 계산하고 어디 다녀오시고 그래요. 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요? 혹시 빚이라도.
빚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순희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새벽 12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철수 씨는 다시 박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잠시 바라봅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이해해주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열쇠를 다시 박스에 넣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 현장에 나가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버텨야 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철수 씨는 박스를 다시 침대 밑에 숨기고 잠자리에 듭니다. 4시간 후면 또 일어나야 하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유독 외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도 이 별들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58세 아버지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가족을 향한 사랑뿐입니다. 비록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해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박스 안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아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비밀이 밝혀질 때 아이들이 얼마나 놀랄지 말입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기고 철수 씨는 간신히 잠에 듭니다. 그리고 4시간 후 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아내 순희 씨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대체 뭘까? 철수 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작은 열쇠는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언제쯤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줄 수 있을까요? 토요일 오후 6시 박철수 씨는 일주일 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위해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나은 반찬을 해주고 싶어서 3만 원을 들여 고기와 야채를 샀습니다. 하루 일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아내 순희 씨가 분주히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그냥 간단히 해도 돼요. 아니야,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해보자. 얼마나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데. 철수 씨도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 일을 도왔습니다. 거친 손으로 서툴게 야채를 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세 자녀가 각자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고 있고 둘째 지혜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고 막내 준호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철수 씨가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 또 밥이야? 배 안 고픈데. 민호가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와서 앉아. 아버지가 특별히 고기도 사오셨어. 순희 씨가 아이들을 달랩니다. 마지못해 식탁에 모인 가족들. 철수 씨는 아이들에게 고기를 직접 구워서 올려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오늘 좀 특별히 준비했다. 고마워요, 아빠. 준호만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막내라서 그런지 아직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분위기는 생각만큼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 결혼 준비 진짜 언제 해주실 거예요? 지혜가 다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빠가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벌써 몇 달째 그런 식으로 말씀만 하시는데. 철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아직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아빠를 믿어봐. 믿으라고만 하시면 어떻게 믿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계속 재촉하시는데. 이때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솔직히 아빠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요. 저도 취업 때문에 힘든데 정장 하나 제대로 못 사주시고. 민호의 말에 철수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형편이 안 되어서. 형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을 안 한다고?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요. 친구들 아버지들은 다 자기 사업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20년째 똑같은 일만 하시잖아요. 민호의 말에 순희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얘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거야. 엄마는 모르세요.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건설 현장 일한다고 하면 다들 그런 표정을 지어요. 민호의 말에 철수 씨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럼 아버지 직업이 창피하다는 거니? 창피한 게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하실 수는 없나요? 발전적인 생각? 네, 다른 일을 알아보신다든지 사업을 시작해 보신다든지. 철수 씨는 허탈했습니다. 58살에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건지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철수 씨가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과 비교가 되긴 해요. 막내마저 이런 말을 하니 철수 씨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비교? 친구들은 용돈도 많이 받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여행도 자주 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준호의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우리는 뭐? 항상 돈이 부족하잖아요. 지혜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철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친구들 아버지들처럼 좋은 차 사주신 적도 없고 해외여행 보내주신 적도 없고 비싼 선물 사주신 적도 없잖아요. 민호의 말에 철수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너희들을 키우느라 20년 넘게 매일 일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일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지혜의 말에 철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네, 다른 아버지들은 일도 하시면서 더 많은 걸 해주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일만 하시고 결과는 이거잖아요. 순희 씨가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얘들아, 너무 심한 말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저희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알 거예요. 민호의 말에 철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부끄럽고 무능해 보이니?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아니,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가 부끄럽지?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알겠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미안해. 철수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준호가 불렀지만 철수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남은 가족들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너무 예민하시네요.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지혜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 누나,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우리가 거짓말했어? 그건 아니지만. 준호야, 너도 이제 대학생인데 현실을 봐야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 민호의 말에 준호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철수 씨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다시 그 박스를 꺼냈습니다. 박스를 열어 작은 열쇠를 손에 쥐고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너무 막연했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자신을 이해해줄 날이 올까요?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목표 지혜 결혼 준비금 500만 원, 민호 취업 정착금 300만 원, 준호 졸업 선물 200만 원, 총 1000만 원 더 모아야 함.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강남 땅 마이너스 현재 시세 3억. 20년 전 5천만 원에 구입.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 보유. 철수 씨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순희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녁도 안 드시고 배 안 고파? 아이들이 좀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애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나는 정말 무능한 아버지야. 그런 말하지 마세요. 순희 씨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그런데 정말로 숨기는 일이 있는 거 맞죠? 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직감이에요. 요즘 자주 어디 나가시고 뭔가 계산하시고 그리고 이 박스. 순희 씨가 박스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빚이라도. 빚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는 당신 아내잖아요. 나한테도 말 못할 일이에요?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언제가 때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다 해결될 거야. 순희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아이들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 민호는 30이 넘었고 지혜도 결혼할 나이고 그래도 아직 철이 덜 들었을 거예요. 언제까지 철이 덜 들었다고 할 수 있어? 나는 그들 나이 때 이미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철수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25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 1시 순희 씨가 잠든 후 철수 씨는 혼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각자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저녁 식사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온 고기는 반도 먹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3만 원짜리 고기를 쓸쓸하게 중얼거리며 남은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앉았니? 아, 아빠. 들어와요. 준호는 침대에 앉아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냥 오늘 일 때문에요. 오늘 일? 아빠, 제가 너무 심한 말한 것 같아요. 철수 씨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틀린 말한 건 아니야. 하지만 아빠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거 보면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준호의 말에 철수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아빠,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건 아닌가요? 뭘? 아빠가 얼마나 힘드신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지. 철수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는 괜찮아. 아빠, 혹시 우리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힘이 나는 거야. 하지만 준호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사실 저도 아르바이트 해볼게요. 더 이상 아빠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성인인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준호의 말에 철수 씨는 기특했습니다. 적어도 막내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어. 정말요? 응, 정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준호와의 대화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철수 씨는 다시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수첩 외에도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적금 통장 사본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어떤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 전 황무지 같았던 그 땅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철수 씨는 모든 것을 다시 박스에 넣고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 현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다른 방에서는 민호와 지혜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아빠한테 너무 심했나? 글쎄,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심해? 그래도 아빠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 지혜야, 우리도 이제 어른이야. 현실을 봐야지. 하지만 지혜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는 잠든 척하면서 남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뭔가 큰 비밀이 있어. 대체 뭘까? 철수 씨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월요일 새벽 4시, 박철수 씨는 평소보다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말 동안 아이들과의 갈등으로 제대로 잠을 못 잤던 탓일까요? 하지만 일터에 나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밀린 생활비와 아이들 용돈을 생각하면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지만 얼굴색이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있었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다른 작업자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철수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괜찮아? 응,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쉽게 들던 시멘트 포대가 오늘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많이 찼습니다. 아저씨, 좀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장 감독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철수 씨는 괜찮다며 계속 일했습니다. 천천히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만큼 일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는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철수 씨, 괜찮아요? 동료가 달려왔지만 철수 씨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어서 119 불러.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철수 씨, 정신 차려요. 하지만 철수 씨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아이들, 미안해. 병원 응급실, 철수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온 동료가 철수 씨의 핸드폰으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1시간 후 순희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철수 씨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초기 단계입니다. 큰 위험은 넘겼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근경색이요? 순희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나가고 나서 순희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무리를 했어요? 미안해. 일을 쉴 수가 없어서.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하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아이들이 하나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준호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눈가가 빨간 걸 보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지혜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마지막에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떻다고 하던가요? 첫마디가 상태 확인이었습니다.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며칠 입원하라고 하시네. 며칠이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민호의 관심사는 여전히 돈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보험 적용되니까. 그래도 꽤 나올 텐데요. 철수 씨는 아들의 반응에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보다 돈이 더 걱정인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지혜가 말했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프면 누가 돈 벌어요? 민호의 말에 철수 씨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돈뿐이었습니다. 저녁 7시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희 씨만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좀 그랬죠? 순희 씨도 아이들의 반응이 서운했습니다. 괜찮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가 아픈데. 아이들도 각자 할 일이 있어. 이해해. 철수 씨는 아이들을 감쌌지만 속으로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밤 9시 순희 씨도 잠시 집에 갔다 올 물건을 가지러 나간 사이 철수 씨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환자분, 혹시 맡기실 물건이 있으시면 가족분께 전해드릴까요? 철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뭐든 말씀하세요. 철수 씨는 침대 옆 캐비닛을 열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제 가족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드리면 안 되나요? 아니요, 만약에 제가 더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때 전해주세요. 간호사는 철수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환자분,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요. 꼭 부탁드려요. 간호사는 봉투에 철수 씨의 이름을 적어 보관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의사가 재진찰을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지셨네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겠어요. 일주일이요? 철수 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주일이면 50만 원 이상의 일당 손실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아이들이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 상태 어떠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더 입원하라고 하시네. 일주일이요? 병원비가 꽤 나오겠네요. 역시 민호의 첫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험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해볼게. 어떻게요? 아버지가 일도 못 하시는데. 민호의 말에 철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프면 우리 집 수입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잖아요. 지혜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건강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더 걱정인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아이들이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 순희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기회에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어때요? 뭘?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것 말이에요. 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언제가 때예요? 이런 상황에서도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순희 씨는 더 이상 남편을 다그치지 않았지만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갑자기 철수 씨의 상태가 다시 악화됐습니다. 가슴이 아파. 간호사님, 순희 씨가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하지만 철수 씨는 다시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야겠어요.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고 아이들에게도 긴급 연락이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가족들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건가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순희 씨의 말에 아이들은 비로소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지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러게요. 아직 해드릴 일이 많은데. 민호도 후회스러워했습니다. 밤 10시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든 다시 위험해질 수 있어요. 가족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이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작은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희 씨가 받아보니 봉투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열어봐도 될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거니까 봐야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수첩과 함께 작은 열쇠가 나왔습니다. 열쇠? 이게 뭘 여는 열쇠일까요?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인가 봐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읽기 전에 수첩을 더 넘겨보니 뒤쪽에는 각종 숫자들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이게 뭐지? 적금 계좌번호 같은 것도 있네요. 이 열쇠는 뭘 여는 걸까요? 가족들은 수첩 내용을 보며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창고 위치집에서 도보 10분 거리, 골목 끝 빨간 문. 창고. 아버지가 창고를 가지고 계셨어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이 열쇠가 그 창고 열쇠인가 봐요.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봐야겠어요. 아버지가 뭘 숨겨두셨는지.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지금요? 네, 궁금하잖아요. 하지만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우리가 그래도 될까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거잖아. 그리고 혹시 중요한 서류라도 있을지 몰라. 결국 가족들은 그 창고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12시 집 근처 골목 끝에서
빨간 문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인가 봐요. 순희 씨가 열쇠를 문에 넣어봤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열리네요. 안에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본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작은 창고 안에는 여러 개의 박스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각종 서류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적금 통장들, 이게 다 뭐예요? 가족들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순희 씨가 하나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강남 땅 매매 계약서. 1998년 아버지가 20년 전에 강남에 땅을 사셨어요? 아이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적금 통장들은 뭐예요? 박스를 열어보니 수십 개의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기일이 내년이네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숨겨온 비밀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숨겨오신 거였어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순희 씨가 수첩의 첫 페이지로 돌아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마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편지의 내용이 점점 드러나면서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2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아버지는 과연 이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새벽 1시 창고 안에서 박철수 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불빛만이 어둠 속 창고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부터 끝까지 읽어봐요. 순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어머니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마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미안하다. 그동안 많은 것을 숨겨왔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야, 지혜야, 준호야. 너희들이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진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 남매는 숨을 죽이고 편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너희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친구가 강남에 있는 땅을 5천만 원에 팔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 그 땅을 샀다. 5천만 원?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다. 우리 집 전 재산을 털어도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다. 어머니도 모르게 말이다. 순희 씨가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큰 결정을 혼자 내렸는지 궁금하겠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땅을 사고 나서 아버지의 진짜 고생이 시작되었다.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다. 너희들에게 용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좋은 옷도 사주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이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그 땅이 너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의 가치는 편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감정가 15억 원이다. 뭐라고요?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5억? 준호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15억 원이라고 했어요? 민호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순희 씨는 편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봐요. 그리고 이 창고에 있는 적금들은 그 땅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매달 조금씩 모은 것들이다. 총 12개 은행에 나누어 저축해 두었고 총액은 약 3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3억 원? 임대료?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20년 동안 막노동만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아버지는 그 땅을 관리하는 것도 일이었다. 세입자들과 연락하고 건물을 유지보수하고 세금을 내고 그런 일들을 모두 혼자 해왔다. 순희 씨는 이제야 남편이 가끔 어디 다녀온다고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도 궁금하겠지. 이유는 간단하다. 너희들이 돈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편지의 내용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성장하기를 원했다. 만약 어렸을 때부터 집이 부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들은 과연 지금처럼 열심히 살았을까? 아이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취업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지. 아버지는 그런 너의 모습이 자랑스럽다. 비록 좋은 정장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너의 성실함은 어떤 명품보다 가치다. 민호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혜야, 너는 결혼 준비 때문에 걱정이 많겠지.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예당금은 물론이고 신혼집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지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막내. 너는 아직 어리지만 벌써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많이 이해해 주었다. 어학연수는 물론이고 앞으로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준호는 이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순이야. 20년 동안 내 비밀을 눈치채면서도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웠다.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다. 순희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는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물었을 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실 너희들이 해준 게 너무 많았다.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준 것, 매일 집에 돌아와 준 것, 아버지라고 불러준 것. 그 모든 것이 내가 2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었다. 아빠, 아이들이 한꺼번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아버지에게는 너희들이 있어서 언제나 부자였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도와가며 살아라. 아버지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마이너스 아빠가. 창고 안은 한동안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아빠. 민호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아빠한테 얼마나 못된 말을 했는지. 지혜도 오열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당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한참 후 민호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아버지께 사과드려야 해요. 그래요, 빨리 가요. 가족들은 서류들을 챙기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중환자실 앞에서 가족들은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다행히 안정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의식을 찾으실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면회할 수 있을까요?
잠깐이면 괜찮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간 가족들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 알았어요. 지혜가 속삭였습니다. 편지도 받고 창고도 봤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의식이 없었지만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20년 동안 우리를 위해 그런 큰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는 몰라봐서 죄송해요.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철수 씨가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 아빠, 가족들이 모두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철수 씨는 가족들의 표정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창고를 발견했니? 네, 아버지. 편지도 읽었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다 알겠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지혜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철수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성장하기를 바랐어. 그리고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기도 했고, 진짜 마음이요? 응. 돈이 있어서 좋아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이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래, 이제 알겠어. 어제 너희들이 내 손을 잡고 있을 때 느낄 수 있었어. 철수 씨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뭘? 그 땅이랑 적금들 말이에요. 그건 원래 너희들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모은 거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끼리 상의했는데 그 돈으로 아버지께서 편하게 사시면 돼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더 이상 힘든 일 하지 마세요. 지혜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 컸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가 감사드려야 해요. 20년 동안 이런 큰 사랑을 주셔서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축하드려요.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이 정말 화목하시네요. 어제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보기 좋아요. 간호사의 말에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2시 철수 씨는 완전히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마음도 편해졌고. 아버지,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뭔데? 그 땅이 정말 15억 원이나 해요? 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아마 더 될 거야. 최근에 주변 개발이 많이 되어서. 와, 아이들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투자를 생각하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운이 좋았어.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 아버지, 이제 너희들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라. 돈이 있다고 해서 게으르게 살면 안 되거든. 네, 아버지.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병실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도시락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지혜가 직접 반찬을 떠서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물 드릴까요? 준호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아버지, 불편한 곳 없으세요? 민호도 계속 신경 썼습니다. 철수 씨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20년 고생한 보람이 있네. 아버지, 앞으로는 저희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그래요.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편하게 사세요. 우리도 이제 효도할 나이가 됐어요. 아이들의 말에 철수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밤 10시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철수 씨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사랑을 이해해주는 순간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예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지. 다음 날 아침 태어나는 날 아이들이 모두 마중 나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응, 우리 집에 가자. 철수 씨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작은 창고에 숨겨진 비밀이 가족 모두를 바꿔놓았습니다. 돈의 크기보다 더 큰 것은 그 돈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박철수 씨는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박철수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건설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아침 8시에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여유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지혜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 식사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철수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으니까 공원에 산책 가실래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대학 수업이 없는 날이면 항상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같이 걸어볼까? 네, 좋아요. 식탁에서는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돈 얘기나 불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어디 갔어? 철수 씨가 큰아들을 찾았습니다. 오빠는 일찍 나갔어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한 달 전에 드디어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마련한 돈이 있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일자리를 찾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오전 10시 철수 씨와 준호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버지, 기분 어때요? 정말 좋아. 이렇게 너와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저도 좋아요. 예전에는 아버지랑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준호의 말에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바빴지. 미안했어. 아니에요.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공원 벤치에 앉아 부자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 말씀하세요. 너는 아버지가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 마음이 어떻게 변했니?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어요. 그리고 좀 복잡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돈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철수 씨는 아들의 대답에 만족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아버지가 진짜 바랐던 게 그거야.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민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응,
준호랑 산책 좀 했어. 아버지, 제가 점심 준비했어요. 민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리까지 하네? 네, 요즘 배우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맛있는 거 드셨으면 해서. 민호는 정성스럽게 차린 점심상을 내왔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철수 씨는 진심으로 맛있어 했습니다. 음식의 맛보다는 아들의 정성이 감동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회사 사람들한테 아버지 자랑 많이 했어요. 무슨 자랑? 20년 동안 저희를 위해 그런 큰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다들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민호의 말에 철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직업이 창피하다던 아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워합니다. 오후 2시 지혜가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왔구나. 지혜의 남자친구 성민이도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철수 씨는 예비 사위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결혼 날짜 정했어요. 언제로? 다음 달 15일로요. 좋구나. 철수 씨는 기뻤습니다. 딸의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해줄 수 있게 되어서 말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예단이나 혼수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왜? 저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의 말에 철수 씨는 감동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해주고 싶어?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아버지.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내 순희 씨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에 갔다 왔어요. 무슨 일로? 적금 하나 만기되어서 찾았어요. 순희 씨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3천만 원이네. 지혜 결혼 준비금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가족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예전처럼 돈 때문에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강남 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직 팔 생각 없어. 더 오르면 팔아도 되고. 아버지가 정하세요. 저희는 아버지 뜻 따를게요. 아이들의 말에 철수 씨는 흐뭇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그 땅은 원래 너희들 것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정말 많이 변했네요. 뭐가? 아이들이요. 예전에는 돈 얘기만 하더니 이제는 우리 걱정만 해요. 순희 씨의 말에 철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당신도 많이 편해 보여요. 응. 2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으니까 몸도 마음도 가벼워. 부부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달 후 지혜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지혜가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철수 씨는 처음으로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멋진 결혼식이네요. 사돈이 칭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착하게 자란 것도 다 어른 덕분이죠. 철수 씨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돈이 아닌 교육으로 아이들을 잘 키웠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 지혜가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되실 준비하세요. 정말? 우리 지혜가? 철수 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네, 이제 몇 달 후면 할아버지 되세요. 할아버지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한테는 진짜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당연하지. 최고의 할아버지가 될게. 그 후부터 철수 씨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손자를 위한 준비를 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민호도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성실함 덕분이에요. 민호는 이제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준호도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장학금 받았어요. 장학금? 네, 성적이 좋아서요. 정말 자랑스럽다. 준호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지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철수 씨의 첫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보러 오세요. 병원에서 온 전화에 철수 씨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손자 보자. 갓 태어난 손자를 안고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내가 진짜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겠어. 아버지,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세요. 철수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랑이. 박사랑이 어때? 사랑이요? 응,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뜻으로. 좋아요. 박사랑. 그렇게 철수 씨의 첫 손자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후 철수 씨는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매일 손자를 보러 가고 돌봐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왔네. 손자를 보는 철수 씨의 눈빛은 20년 전 자녀들을 볼 때와 똑같았습니다. 2년 후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뭐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깨달은 게 있는데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유산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철수 씨의 말에 가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물려준 진짜 유산은 그 땅이나 적금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법이야. 아버지, 너희들도 이제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해. 사랑이한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가 배운 사랑을 꼭 물려줄게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본받을게요. 지혜도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이한테 할아버지처럼 사랑을 줄게요. 준호도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써 나의 진짜 꿈이 이루어졌다. 아이들이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제 그들도 좋은 부모가 될 것이다. 3년 후 민호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완전한 은퇴 생활을 하며 손자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지혜가 둘째를 낳고 민호도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놀아주세요. 응, 그래. 할아버지가 놀아줄게. 철수 씨는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5년 후 어느 날 철수 씨는 그 유명한 창고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손자들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적금, 민준이 적금, 서연이 적금. 손자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똑같네. 혼자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밀로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손자들 적금을 시작했어. 정말요? 응, 하지만 이번에는 비밀로 하지 않을 거야. 왜요?
너희들이 이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가족들은 모두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철수 씨는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10년 후, 철수 씨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5명의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손자들과의 시간은 철수 씨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큰손자 사랑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철수 씨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사랑아, 사랑은 나눠줄수록 더 커지는 거야. 어떻게요? 할아버지가 아빠들을 사랑했더니 아빠들이 너희를 사랑하게 됐지? 그리고 너희도 클 때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럼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게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진짜 선물이야. 사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할아버지보다 더 잘할 거야. 그날 밤 철수 씨는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반전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예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심어놓은 사랑의 씨앗은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해, 손자들을 통해,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20년 전 작은 창고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온 가족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습니다. 박철수 씨가 보여준 마지막 반전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가족을 위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야 했냐고. 하지만 철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박철수 씨의 마지막 반전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입니다.